몇 페이지야? 58이요. 어? 58. 페이지 58페이지. 뭐 나오는 거야? 구름과 and 강수. 참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네. 강수 뭔 뜻이니? 비가 내린다. 떨어질 강자, 하강할 강자, 물 숫자. 물이 떨어진다, 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강수라 그러면 뭐까지 포함해야 돼? 눈까지 포함해야 돼. 눈, 비, 우박,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물로 변환되는 모든 것들을 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어쨌든 내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구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권에서 만들어져, 구름? 지난주에 배웠잖아. 대륙권에서 만들어진다. 그지? 구름은 대륙권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내용 가지고 구름은 처음 이제 배우는 58페이지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물질의 상태 중에서 우리가 구름은 액체 상태야, 기체 상태야, 고체 상태야, 무슨 상태야? 얘 액체 상태예요. 구름은 액체 상태야. 작은 물방울들. 얘가 구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그러면 하늘에 떠 있으니까 기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기체 아닙니다. 액체 상태예요. 구름도 액체 상태고, 야, 작은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라고 그러고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 뭐라 그래?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개. 그러니까 구름하고 안개는 상태가 같아요. 액체 상태예요. 근데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 구름이 밑에 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그걸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안개도 물방울들이에요. 작은 물방울. 그러면 헷갈리는 기체 상태는 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요? 수증기라고 하는 거야. 수증기. 수증기. 물의 기체 상태. 그걸 우리는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이 얘기 왜 썼겠니?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구름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체는 아니란 뜻이야. 네. 원래 일반적으로 기체들은 매우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기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기체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일단 기체라 그러면 안 보이는 게 기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름과 안개는 눈에 보이잖아. 뿌옇게. 그지? 네. 그러면 물방울이구나. 작은 물방울이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예요. 공기 중에 지금 이 교실 안에도 수증기가 있어 없어? 물의 기체 상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과정에서도 수증기가 막 나오고 있어. 사람의 몸에 있던 물이 오줌과 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호흡계, 배설계, 중2 때 배웠지? 호흡계에서 입으로 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기체도 나오지만 물의 기체 상태에 뭐도 나와? 수증기도 나와.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 교실 안에도 수증기가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 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내에 수증기가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오늘 배우겠다는 뜻이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구름으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걸 오늘 배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증기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먼 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액체 상태, 물방울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이 공간이, 공기의 상태가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를 최대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 한계치가 있다는 뜻이야. 조건에 따라서. 현재 이 공간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능력치를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만큼의 수증기는 더 이상 기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액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이 공기의 상태를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최대한 만큼 다 품었느냐, 아니면 아직 품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상태를 포화 상태와 무슨 상태로 구분한다? 불포화 상태로 구분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포화 상태, 뜻과 불포화 상태, 요거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자.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뜻이 무슨 뜻이야? 꽉 찼다는 얘기지? 꽉 찼다. 이런 뜻이겠죠? 불포화 상태는 무슨 뜻이겠니? 아직 덜 찼다. 아직 여유 공간이 있다. 덜 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할 주어는 누구예요? 수증기야, 수증기. 현재의 공기 상태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까지 수증기가 다 있으면 포화 상태의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계치보다 적게 수증기를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는 아직 수증기가 꽉 찼다. 포화 상태는 꽉 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불포화 상태는 수증기가 아직 덜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공기에 따라서 한계치라고 얘기를 하는,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한계치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명명한다. 포화 수증기량은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현재의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의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의 양이야. 그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단, 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할 거야. 쌤, 교실안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양과, 그지? 체육관이라고 하는 좀 이 교실보다는 큰 공간이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지나요? 이 공간에 따라서. 그래서 조건이 더 들어가. 아시겠어요? 어떤 조건? 기온. 아니,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을 달아줘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냐 큰 공간이냐 상관없이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의 부피의 공기가, 이 조건 앞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현재 공기, 이렇게 하자. 조건, 공기 1kg 속에,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1kg의 공기 속에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는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서 그 한계치가, 품을 수 있는 능력치가 달라지게 되냐면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현재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진다. 요게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이야. 알겠어요?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문제에서 보게 될 때, 접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 공기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품을 수 있는 능력치도 늘어나게 돼. 같은 공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런 공기 방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있는 공기가 1kg의 공기라고 쳐요. 1kg의 공기가 있어. A. 똑같이 1kg의 공기빵이 있다고 치자. 1kg의 공기 B가 있다고 쳐요. A와 B는 공기의 질량은 가지고 있는 공기는 둘 다 1kg으로 동일해. 근데 뭐가 다르냐? 온도가 다르다고 칠 거예요. A 공기는 10도 C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 알겠죠? B 공기는 온도가 좀 높았어. 얘보다는 온도가 높다고 치자. 30도 C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라고 치자. 근데 부피는 같아. 이랬을 때 A 공기와 B 공기는 이 현재 상태에서 이 안에 품을 수 있는, 기체 상태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값이 뭐하다? 다르다. 누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다? B가 더 많이 품을 수 있다. 온도가 높으면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그 능력값도 높아지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단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게 그냥 내가 그냥 설정할게요. 정확한 값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도씨의 1kg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내 맘대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g이라고 설정을 할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30도씨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10g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더 많아야 되겠지. 한 20g이라고 치자.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 뜻은 뭐예요? A 공기는 10도씨일 때 1kg의 공기 속에 최대한 품을 수 있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는 10g이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실제로 조사했더니만 이 안에 수증기가 10g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8g이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B 공기에는 20g이 있었다고 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공기는 무슨 상태의 공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불포화지. 왜?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건 10인데 실제 지금 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몇 g이라고? 그러면 아직 덜 찼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상태의 공기를 불포화 상태의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B 공기는 지금 무슨 상태의 공기야?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되겠지. 최대로 20g까지 수증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g이 이 안에 있대. 그러면 꽉 찼다는 얘기잖아. 이걸 포화 상태의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쌤, 이런 경우는 없나요? 실제 수증기가 25g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쟤는 뭐라고 명명하면 돼? 과포화라고 명명하면 돼. 넘어섰으니까. 너무 많이 넘어섰으니까. 쟤를 과포화 상태의 공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과포화 상태는 어떻게 될까? 볼 수가 없다. 저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학생의 머리가 좀 똘똘한 놈이 이런 얘기를 막 해. 쌤, 좋아요. 과포화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봐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여기에 좀 전처럼 실제 수증기가 20g이 있었어. 아니다. 얘 15g 있었다고 치자. B 공기에. 알겠지? 그러면 현재 무슨 상태의 공기야? B 공기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지. 근데 이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더래. 온도가 30도에서 10도까지 낮아지더래. 온도가 30도였던 놈이 점점 낮아져서 10도의 온도로 변하더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치자. 그러면 온도가 바뀌면 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한계값도 어떻게 돼? 바뀌어지게 되겠지. 좀 전에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라고 나와있어? 10g. 그러면 30도에 있던 공기가 10도로 낮아졌어. 능력이 바뀌었단 말이야.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가 몇 g이라고? 10g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10g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안에 있는 실제 수증기는 15g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는 무슨 상태의 공기가 돼? 과포화가 되겠지. 이런 일이 과포화잖아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안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렇게 되면 5g을 더 많이 더 품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요, 5g이 수증기로 있는 게 아니라 얘 능력은 몇 g만 수증기로 품을 수 있다고? 10g. 10g만 품을 수 있다라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랬잖아. 근데 5g이 남아돌잖아. 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수증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5g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로 바뀌어. 그래서 이 중에 실제로 수증기는 몇 g만 있게 되고 10g만 있게 되고요. 나머지 차이 나는 5g은 뭘로 바뀌게 된다. 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의 공기는 과포화가 아니라 무슨 상태의 공기야? 그냥 포화 상태 유지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과포화라고 하는 상태의 공기를 경험하기가 힘들어. 아시겠어요? 네. 불포화 공기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무슨 상태의 공기가 될 수 있어? 불포화가 포화가 될 수 있어. 거기서 온도가 더 낮아지면 과포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포화 상태가 유지되면서 차이 나는 수증기가 뭘로 바뀌게 된다? 물로 바뀌게 된다. 그게 오늘 배울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방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볼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58페이지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 그래프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정리를 하는데 지우기 전에 요거까지 정리하자.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가 있어요. 단위.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의에서 나옵니다. 어떤 정의에서 나왔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뜻이 현재 공기 1kg 속에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얘 단위는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그램으로 표시되겠지. 몇 그램 품을 수 있다. 네. 퍼 킬로그램.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단위가 된다. 그램 퍼 킬로그램.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프를 좀 책에 있는 실제 응용되는 그래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보자. 지금 그릴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곡선 그래프. X축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Y축은 포화 수증기량. 이해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쓸게요. 최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란 뜻이야. 능력치.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지? 대신 1kg당 품을 수 있는 능력치란 뜻이에요. 하연아 이해되시죠? 그래프가 여기 봤더니만 대충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몇 가지 책에 있는 거 고스란히 한번 보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프 보고. 온도가 5도씨일 때, 온도는 단위가 도씨, 5도씨일 때 뭐 10, 15, 20, 25까지만 표시하자. 10, 15, 25, 20, 25. 자, 여러분들 58페이지 그래프를 보게 되면 현재 온도가 5도일 때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라고 대충 나와 있어요. 10보다는 좀 적지. 한 5.4라고 나와 있죠. 요 값이 여기 봤더니면 5.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5도일 때는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10.6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5도일 때는 대충 값이 얼마? 20으로 나와 있죠. 20.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린 거예요. 그리고 A점, B점, C점을 그렸단 말이야. 어디가 A점이냐면 여기가 A점.
그리고 여기가 B점. 그리고 여기가 C점.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현재 A점, B점, C점은 세 종류의 공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A 공기, B 공기, C 공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공기가 A라는 공기도 있고 B라는 공기도 있고 C라는 공기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공기의 상태가 A 공기, B 공기, C 공기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고 바로 대답을 해보세요. A 공기의 현재 온도는 몇 도고 10. A 공기는 쭉 내려가면 온도가 그려져 있죠? 몇 도야? 15도씨. B 공기는 20. 25도씨. C 공기는 20. 25도씨. 라는 얘기고요. 각 공기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은 줄여서 포수량이라고 쓸게요.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몇 g이라고 나와 있어? 10점.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15도일 때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얼마다? 10.6이다. B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다? 20.0이다. C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다? 여기 읽는 거 아니야. 자, C 공기는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 20. 그러면 25도면 그거에 의해서 포화 수증기량은 올라가서 만나는 점은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아시겠죠? 네. 20.0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온도에 의해서 바로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B와 C는 온도가 지금 어때? 같으면 B,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실제 수증기량이 다른 거예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옆에 실제 수증기량을 쓰게 되면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여기 점 찍혔잖아. A 공기 실제 수증기량 몇 그램 있다는 얘기야? 10.6이 있대. B 공기 실제 수증기량 얼마 있대? 20.0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C 공기는 점이 여기 찍혀 있단 말이지. 네.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라는 얘기야? 10.6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 놓고 그러면 A 공기의 상태는 포화 상태니 불포화 상태니 B 공기는 포화냐 불포화냐 C 공기는 포화냐 불포화냐 이걸 따지면 되겠지? 네. A 공기는 무슨 상태야? 포화. 포화 상태. B 공기는 포화. 포화 상태. C 공기는 불.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얘는 포화. B도 포화. 왜? 품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도 품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실제로 수증기가 존재하니까. 됐죠? 네. 근데 C 공기는 품을 수 있는 최대치는 20인데 실제로는 얼마 있어? 10.6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불포화. 고로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런 얘기지. 이게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어떤 공기가 이 선상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 모든 점들은 무슨 상태의 공기란 뜻이야? 다 포화 상태의 공기란 뜻이야. 점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곡선의 오른쪽에 점들이 찍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기가 있고 여기에 공기가 있고 C처럼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 그래프의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얘네들은 다 무슨 공기란 얘기야? 불포화 상태의 공기란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그래프 왼쪽에 만약에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 그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얘는 무슨 상태의 공기? 과포화 상태의 공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상에 존재하는 얘네들은 포화 상태. 선의 왼쪽에 존재하는 공기들은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 선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점들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의 공기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이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까지 됐지? 유진아?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과 이런 거 물어봐. C 같은 공기는 지금 불포화 상태의 공기란 말이야. 네.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가능하냐? 일단 크게 두 가지겠지. 그지? 자, 다시 뭐 질문했니?
불포화를 뭘로 만드는 방법? 포화로 만드는 방법. 불포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C 공기가 지금 불포화 공기인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점들에 접근시키면 될 거 아니야. 네. 곡선에 접근시키면 포화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얘를 이렇게 접근시켜서 만들든가 네. 얘를 이쪽으로 접근시켜서 여기에다가 점이 찍히게끔 만들면 되겠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접근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C를 B로 만든다는 얘기는 온도는 뭐하고? 공기 온도는 아니지. 25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대신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요게 1번 방법, 얘가 2번 방법이라고 했을 때 1번 방법은 뭐예요?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 불포화가 포화가 되겠지? 네. 두 번째 방법은 2번 방법, 요 방법은 뭐니? 실제 수증기량은 10.6으로 유지를 시키되 얘가 C에서 점점 A로 간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온도가 바뀐다는 얘기지. 온도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네. 낮춘다는 얘기지. 두 번째 방법은 기온, 공기의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포화 상태의 공기를 만들 수가 있다.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야? 네. 그치, 예성아? 충분히 이해되지? 네. 수증기를 더 넣든가 기온을 낮추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쳐요. 특히 두 번째 관계, 이 과정. 현재 공기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치자. 이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때의 온도 몇 도야? 지금 C 같은 경우는 몇 도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도달해? 15도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겠지. 네. 아직 낮추진 않았고, 네. 그지? 아직 낮추진 않았는데 생각을 해봐. 현재 C 공기는 온도 몇 도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니? 질문했어. 몇 도까지 낮추면 돼? 15도까지 낮추면 됩니다 라고 대답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때 우리는 그 15도를 C 공기의 이슬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슬점.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을 한다고? 이슬점이라고 명명을 한다. 자, 그래서 단어의 뜻에서 이슬점.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단어 자체의 뜻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란 뜻이야. 이슬은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무슨 상태야? 액체잖아.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다는 뜻은 기체의 어떤 수증기가 뭐가 된다? 액체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슬점은 의미 자체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이런 의미고요. 의미 자체는 그래.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배운 개념을 동원하자면 정확한 개념은 뭐야? 이슬점은 불포화 공기를 온도를 낮춰서 무슨 상태의 공기로 만들었을 때?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낮추는 온도점. 그거를 우리는 그 공기의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의진아? 온도를 낮춰서 이슬점에 도달했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온도를 더 낮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포화 안 된다고. 일상생활에 과포화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차이 나는 수증기 양만큼 뭐가 된다고?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정리하면,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공기의 이슬점 이하의 온도부터 수증기가 뭘로 변환하게 된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된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된다. 바뀐다.
이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이 현상을 두 글자로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결. 응결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봐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혼동하게 되는데, 물론 예능하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개념 정리한 거. 어떤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뭐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니? 현재 그 공기의 온도만 보면 이미 그 공기가 품을 수 있는 능력치는 정해져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 곡선 그래프를 딱 보면 현재 온도 5도야? 최대 5.4g까지 품을 수 있네. 현재 공기 온도 15도야? 10.6g까지 품을 수 있네. 현재 온도 25도야? 20g까지 품을 수 있네. 이게 정해져 있다고. 뭐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공기의 이슬점은 누가 결정할까? 다시 질문할게. 시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니? 25. 시공기의 이슬점은 15도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D 공기가 있다고 치자. 이거 공기가 D야, D. D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일까? 쭉 온도 나와서 쳐. 그러면 여기에 딱 도달하면 포화 상태가 되겠지. 그때 온도가 몇 도야? 5도지. 그러면 D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다? 5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공기가 있어. 얘가 E 공기라고 치자. 이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야? 5도네. 얘도 5도네. D 공기도 5도까지 온도면 맞추면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 공기도 5도까지 온도가 되면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D 공기와 이 공기가 이슬점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왜 같았을까? 그 현재 공기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D 공기와 이 공기의 이슬점은 둘 다 뭐했어? 같아요. 같지. 왜 같았니? D 공기 실제 수증기량은 몇 g이야? 5.4g이네. 이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몇 g이야? 5.4g이네. D 공기와 이 공기는 현재 온도는 달라요. 현재 온도는 각각 몇 도야, 몇 도야? 15도. 15도, 25도란 말이야. 네. 그지? 여기다 밑에다가 더 써. A, B, C, D, E까지 써. D, 이 공기. D 공기, 자, 불러. D 공기의 온도는 몇 도야? 25도. 그러면 25도면 포화 수증기량은 바로 결정되지. 네. 몇 g이야? 10.6. 25도이실 때 포화 수증기량은 20.0이에요. 그지? 네. 이 공기 온도 몇 도야? 15도야. 포화 수증기량은 몇 도니? 몇 g이니? 10.6이에요. 점점 만나야 되니까. 네. 이해되셨죠? 근데 D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몇 g일까? D 공기 여기 점 찍혔잖아. 쭉 가면 실제 수증기량은 몇 g이란 얘기야? 5.4g. 이 공기 실제 수증기량은 몇 g이야? 5.4g. 따라서 D 공기와 이 공기는 뭐가 같아? 정리했더니만 뭐가 같아? D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 그랬더니만 D 공기와 이 공기의 뭐도 같아지게 돼. 이슬점도 같다. 예상 이해됐어? 네. 하윤 이해되니? 됐어요? 이게 진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포와 수증기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온도. 현재 온도. 현재 공기의 온도에 의해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고 하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 수준이 오케이. 현재 공기에 있는 실제 수증기 양에 의해서
적는다. 실제 수증기량. 알겠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은 높은 점에서 이루어져요? 낮은 점에서 이루어져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높은 지점에서 이미 이슬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돼. C와 D는 뭐가 다른 거야? C점과 D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다르단 말이야. C의 실제 수증기량은 10.6g이지 네. D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5.4g이에요. 네. 실제 수증기량이 달라요. 네. 그랬더니만 C의 이슬점은 몇 도야? 15. 15도. D의 이슬점은 몇 도야? 5도. 5도. 실제 수증기량이 C가 많았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만 이슬점도 C가 뭐하단 얘기야? 많이. 높은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관계를 여기서 쓸게. 온도가 높을수록 호수량도 어떻게 된다고? 커집니다. 이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된다.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고요. 실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도 높은 점에서 형성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차이 나는 수증기는 온도를 낮춰가지고 공기 온도 점점 낮췄어.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지. 네. 차이 나는 그 양만큼 어떻게 된다고? 물방울로 나온다 그랬지. 그 나오는 물방울로 변하는 그 양을 무슨 양이라고 얘기를 해?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물방울이 된 수증기의 양을 무슨 양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겠니? 응결양이라고 이름 지으면 돼. 응결양. 물방울이 된 질량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응결량이라는 단어도 간단하게 여기다 쓸게요. 응결량이란 응결된 질량. 그래. 그걸 응결량이라고 얘기한다. 물방울이 된 질량. 그래서 이해됐지? 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됐어, 안 됐어? 페이지 59페이지 개념. 자, 59페이지 개념 속성 문제 1번.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수증기 무슨 상태? 기체 상태야. 알겠지? 1번.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 맞아 틀려? 공기가 품을 수 있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대. 맞아 틀려? 맞잖아. 그게 무슨 양이라 그랬어? 전문용어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양이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 한 끼에? 안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뭐 기분 좋으면 많이 먹을 거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고 기분 나쁘면 체할 거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찰 거고. 안 그래? 왜 격거려? 아니면 성인이 되면 한 끼에 많이 먹을 수 있고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이 정해져 있다고.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현재 한 번 먹을 때 밥 한 최대로 4공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자. 한 번에 4공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쳐요. 밥 공기 4공기. 근데 한 공기만 먹었어. 그러면 난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불포화. 덜 찼잖아.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4공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4공기를 내가 다 먹어버렸어. 꽉 찼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4공기를 먹을 수 있는데 5공기를 먹어버렸어. 어떻게 돼?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2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3번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자, 아까 정리했어. 이슬점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는 게 뭐였어? 실제 수증기량이야. 아시겠어요? 포화 수증기량하고 이슬점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관계가 없어. 틀린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슬점은 뭐하고만 관련이 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수증기량하고 관계가 있다. 이해되셨죠? 4번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야, 이슬점 좀 전에 정리했잖아. 이슬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4번 기온이 높을수록 달라지는 건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온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다? 기온과 관련되어 있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다. 어쨌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대. 그래? 아까 정리했잖아.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도 뭐 된다 그랬어? 높아진다 그랬잖아. 틀린 얘기네. 5번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맞아요. 자, 문장을 뜯어보자.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슬점에서 이미 조건이야. 이슬점에 도달했대. 그럼 현재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 공기는 무슨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슬점에서라는 얘기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그 상태일 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뭐하다, 같다라고 문장을 썼단 말이야. 포화 상태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뭐한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그래? 같은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말은 어때요? 맞는 말이다. 이해되셨죠? 문장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문제 2번 보자. 이제 쉬워. B 공기의 기온,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을 써내. B 공기, 예. 자, 그럼 보이는 대로 쓰면 돼. 기온은 몇 도야? 30도. 그냥 쭉 내려가면 되잖아. 온도 30도. 실제 수증기량 몇 그램이에요? 옆으로 쭉 가. 몇 그램 있어? 20.0g. 그치? 근데 얘는 포화 수증기량을 찾으래.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곡선에 연결된 지점을 찾으면 되겠지? 여기네, 여기. 얼마야? 27.1. 이 공기는 능력의 한계치가 27.1g이 능력의 한계치란 뜻이야. 그럼 이슬점은 온도 낮췄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라는 얘기지? 얘 몇 도야, 이슬점은? 그치. 요렇게 온도 낮추면 여기가 되면 25도가 되겠네. 이 공기의 이슬점은 25도다. 엄청 쉽지? 문제 3번. 위 그래프의 A, B, C, D에 해당되는 설명을 각각 모두 골라라. 자, 다시 그래프 보시고요. 다 지우자잉.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 누구야? D네. D. 얘 실제 수증기량 몇 g이라는 얘기야? 7.6g이라는 얘기네. 가장 적네. 오케이. 2번.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 실제 수증기량이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 찾으래. 온도가 가장 높은 놈 찾으면 되겠지? 누구예요? B다, B. 3번.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 A뿐이 없네. 4번.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B, C, D 세 가지나 있네.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지?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이슬점이 가장 낮으려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뭐 해야 돼? 가장 적어야 되겠지? 누구겠니? D겠네. 됐죠? 오케이. 문제 4번. 다음은 B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B 공기, 지금 불포화인데 얘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온도를 낮춘다. 몇 도까지 낮추면 돼? 25도까지 낮추든가 아니면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돼. 몇 그램 더 넣어주면 돼?
7.1g 더 넣어주면 되겠지. 두 가지 방법이지. 그래서 기온을 30도에서 몇 도까지 낮춘다? 25도로 낮추든가 아니면 수증기를 킬로그램당 공기 1kg당 몇 g을 더 넣으면 된다? 7.1g을 더 넣어주면 된다. 네. 그러면 포화 상태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문제 5번. B 공기를 15도까지 만약에 낮췄대. 네. 자, 그래프 다시 보자. 15도까지 낮췄어. 얘를 15도, 얘까지 낮췄어. 그러면 온도를 얘까지 낮추면 얘 무슨 상태 공기가 된다고? 과포화. 과포화 안 된다 그랬어. 현재 그림에서 과포하지만 몇 도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고? 25도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에 돼. 그 다음부터 온도 낮추면 과포화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차이 나는 질량만큼 뭘로 튀어나온다고? 물로 튀어나온다고. 물은 수증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 수증기가 몇 그램 있었어? 20.0g이 실제 수증기지. 네. 근데 15도일 때는 품을 수 있는 최대 질량이 몇 g까지만 품을 수 있어? 10.6g만 최대 품을 수 있지. 네. 이 이상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얼마 토해내야 돼? 9.4. 9.4g 토해내야 되겠지? 네. 그게 응결량이야. 네. 따라서 계산 방법은 실제 수증기량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하면 응결량이 나오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몇 g이었어? 좀 전에 20.0g이었고요. 네. 15도까지 낮췄을 때 1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g이었니? 10.6g이었단 말이야. 네. 요거까지만 품을 수 있고 나머지는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얼마 토해내야 된다? 9.4g을 토해내야 된다. 킬로그램당. 문제에서 간혹 요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 네. B 공기를 15도까지 냉각시키면서 B 공기가 20kg을 가지고 있었대. B 공기 20kg이 있었다고 치자. 알겠지? 그리고 그 공기를 15도까지 냉각시켰어. 만들어지는 물은 총 몇 g인가? 몇 g 만들어지겠니? 9.4 곱하기 20을 해줘야 되겠지. 왜? 이 9.4g은 공기 몇 킬로그램짜리가 토해내는 양이야. 1kg이 토해내는 양이 9.4g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내가 선생님 지금 틀어버렸잖아. B 공기가 몇 g 있다라고 설정했어. 전체 20kg 있대. 네. 그러면 20배 더 많이 토해내야 되겠지. 네. 그래서 9.4 곱하기 20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되셨어요? 네. 여성 이해됐지? 오케이. 쉬자.